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정석근입니다. 요거요. 예. 네. 켜졌나? 예, 저는 뭐 수산학 전공으로서 제주 바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산 생물 또 거기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어획권인데 1926년부터 뭐 최근까지 바다 어획고가 있는데 뭐 많이 잡을 때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죠. 1930년대 약 남북한 합쳐서 약 200만 톤 가까이도 잡았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로는 이제 남한 어획고만 통계인데 뭐 처음에는 뭐 20만 톤도 안 되는 그런 것밖에 못 잡다가 이제 198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100만 톤 이상을 이렇게 잡게 되었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대략 우리나라 어획고가 약 100만 톤 수준에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잡는 어업이 1억 톤인데 연간 약 9천만 톤에서 1억 톤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 1%를 우리나라가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어획권 200만 톤 뭐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인데 남한만 봤을 때 약 100만 톤 정도로 일정하지만은 그 주요 어종, 잡히는 어종은 크게 변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정어리가 굉장히 우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도로 와보면은 정어리는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어리는 안 보이고, 지금도 많이 잡히고 있는 멸치, 뭐 사로징어, 갈치, 뭐 이런 어종들이 60년대 많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보면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말지치, 지금 제주도에서 조금 잡히고 있는데 그 지포의 재료로 썼던 그때 말지치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됩니다. 70년도와 80년도를 대표하는 어종이 이제 말지치죠. 그리고 80년도 들어오면 이제 말지치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뭐 명태는 안 나오는데 명태도 조금씩 잡힙니다. 근데 주요 어종은 이제 말지치, 그리고 또 정어리가 1930년대 한번 잡히고 60년 정도, 한 50년 정도 안 잡히다가 60년도 지나서 지금 정어리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1990년도 가면 이제 말지치는 거의 안 잡히게 됩니다. 말지치가 거의 사라지게 되죠. 말지치가 사라지고, 근데 뭐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멸치, 고등어, 사로징어는 이제 꾸준히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도 멸치, 고등어, 뭐 사로징어, 또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는 갈치, 이렇게 지금 안정화된 지금 이런 추세를 가고 있는데, 2010년도 와서도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멸치, 고등어, 사로징어, 갈치, 뭐 이 네 어종이 지금 우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어획권은 약 100만 톤을 일정하지만은 그 주요 어종, 잡히는 주요 어종은 크게 변동을 해왔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60년도 말에서 이제 70년대 초에는 꽁치로 대표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는 명태, 그 다음에 80년도 말에서 90년도 초까지는 이제 정어리,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로징어, 흔히 오징어라고 하는 어종인데, 요즘 뭐 최근 뭐 우리나라에서 좀 안 잡히고 있으니까 뭐 중국 어선이 뭐 불법 조업을 해서, 불법 조업은 아니죠. 북한에서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다는데 그거는 다 카드라 이야기고, 아직 뭐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징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1960년도 68년부터만 보면은 이렇게 어획가 꾸준히 증가했죠. 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어업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옛날에는 어업 기술이 그리 뭐 배도 그리 아주 영시한 배였는데, 이제 80년도 들어오면서 배도 커지고 엔진 마력수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늘었다가 이제 뭐 97년도 이때 이제 크게 많이 거의 뭐 120만 톤 잡히다 지금 처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일단은 1990년도 말에 한중일 어업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이제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실제 조업할 수 있는 의장 면적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 이후로 또 왜 계속 줄어드느냐, 그 해양수산부나 옛날 수산청에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감축 사업이 돼가지고 오히려 고기를 계속 못 잡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뭐 제주 바당이라는데 우리나라 수산하는 분들이나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그 어떤 물고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고등어 라든지 뭐 아까 사로징어 라든지 이 움직이는 거리가 해유하는 거리가 거의 1000km 단위에서 해유를 합니다. 1000km. 그러니까 북태평양 전체에서 논다 이 말이죠. 북태평양 전체에서 노는데 그걸 보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맥락이 어떤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주 바당도 마찬가지고 말지치도 마찬가지고 북태평양 전체를 보고 우리가 어종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인공위성도 없고 또 인터넷도 없고 해가지고 애국의 정보를 찾기가 힘드니까 그랬다 치고 지금도 굉장히 좁은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태만 해도 요즘 뭐 많이 말이 되고 있는데 명태를 보려면은 베링해도 보고 오호츠크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동해 뭐 적어도 이 세 개 바다를 보고 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명태 프로젝트 한다면서 고성 앞바다만 보세요. 고성 저 강원도 고성 있죠. 그 앞바다만 보고 있어요. 그 앞바다만.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 수산 분야가 막상 필요로 하는 거는 큰 스케일에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태평양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나 수산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바다만 보고 있어요. 제주도 앞바다만 보고 있어요. 아니라 이 말이죠. 제주도 앞바다 물고기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스케일에 지금 지구까지는 안 돼도 북태평양 전체에서 물고기가 어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큰 그 맥락을 보고 봐야 되는데 뭐 제주 바닥이래 가지고 제주 바닥만 뭐 물고기 보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제가 지도를 안 나타냈는데 우리나라 바다에서 그러면 어획고 녹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어획고인데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쿠로시오 해류를 해가지고 아까 뭐 제목에도 나오지만 흑조라고 일본말로 이 쿠로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적도지방에서 올라오는 거죠. 적도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북태평양을 한 바퀴 삥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 쪽, 미대륙 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는 캘리포니아 커런트,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요 일본 쪽,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크게 흐르는 이제 요 물이 있습니다. 요 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그 중에서 한 지류로서 이제 스시마 난류라고 하는데 TWC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동쪽에서 갈라져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해가지고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죠. 예, 그래서 쿠로시의 한 지류인 스시마 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그 물고기 어종 변동, 특히 제주도 제주 바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해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또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북한 한류라고 하는데 차가운 물이 이제 내려오죠, 위에서. 또 뭐 서해 쪽에서도 항해인데 여기서도 이제 항해 저층 냉수래 해가지고 가끔 내려오는데, 그래서 요 지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바다는 굉장히 독특한 환경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다 이 말이죠.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폭이 만나는 데가 북태평양에서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따뜻한 물에서 사는 아열대 어종어가, 그다음에 저 찬물에서 사는 그 이제 냉수성 어종이라죠. 어종들이 만나는, 첨예하게 만나는 그런 해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지에는 그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38선이 있듯이 바다도 육지의 38선에 해당하는 그런 경계지역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말 많은 명태 세계 분포입니다. 명태가 어디서 분포하냐면 우리나라 많이 잡힐 때는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까지 잡혔어요. 60, 70년도에. 그 부산 앞바다부터 여기 이제 오호츠크해, 요쪽 이제 베링해, 또 이제 미국 캐나다 연안까지 이렇게 분포병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바다가 그냥 우리나라 바다는 뭐냐 이 말이죠. 명태 서식지에 봤을 때 명태 서식지인데 우리나라 바다는 명태 서식지의 최남단이자 서단, 최첨단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제일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일 끝에 우리나라의 바다가.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의해서 서식지가 조금만 이쪽으로 올라가도 우리나라 바다는 씨가 말한 것처럼 명태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쪽에서 잘 잡히고 있어요. 오척해라든지 이런 잘 잡히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경제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 많이 잡히고 여기 경제가 조금 서식지 확장이 조금만 되면은 조금만 서식지가 올라가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잡히는 거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요걸 그림을 봐야 보고 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 고성 앞바다 여기 있죠. 요 조그만데 이게 점 하나만 보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온보 내가 뜨고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명태 살리기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예. 자, 대구도 명태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위치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기 대구는 이제 명태와 달리 서해까지도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바다가 최서남단에, 대구 서식지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이제 반대로 정어리를 보죠. 정어리가 뭐 60년에 한 번씩 확 많이 잡힐 때는 뭐 일본 같은 수백만 톤을 잡았다가 거의 또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이렇거든요. 그게 뭐냐. 아까 반대죠. 정어리는 아열대종입니다. 분포가 요 열대지방이 아열대종이죠. 호주까지 분포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분포 범위는 뭐냐면 서해 항해까지 잡히고 동해도 가끔 잡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정어리 세계 분포를 봤을 때 그 북단이나 북쪽 경계에 있단 말이죠. 최첨단 우리나라 북쪽에 있단 말이죠. 여기 맞물리 우리나라 바다 이상에서는 더 이상 정어리를 서식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이 말이죠. 자, 정어리가 이렇고, 그 다음 말지치도 마찬가지, 말지치도 우리나라. 자, 저 남중국해부터 동중국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독도에도 잡히고 이래요. 잡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많이 잡히고 하는데 요 서식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바다는 말지치의 북방 한계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지치가 무슨 해양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조금만 서식지가 남쪽으로 움직여도 우리나라는 거의 안 잡히는 걸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거. 자, 요, 뭐, 다른 어종도 뭐, 예를 더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어종만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수정 어종은 한번 보죠. 우리나라 바다가 이제 남방 한계를 했답니까? 아까 명태 이야기 했고, 대구 이야기 했고, 정부대 또 청어가 있습니다. 청어도 뭐 똑같아요. 저 찬물에 사는데, 우리나라가 남방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명태 어였고, 대구 어였고인데, 저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나중에, 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즘 관심이 많은 이제 명태 분포와 산란장인데, 우리나라 명태는 이쪽에 이제 일본 분이 발표한 게라서 뭐 재팬실에 해놨는데, 사쿠라이 교수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쪽에 이제 북한 쪽에 은산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명태도 옛날에 많이 잡았던 있고, 이라의 산란장이 있는데, 이쪽도 한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홋카이도 오른쪽인데, 동쪽 바다에. 여기도 또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뭐 이런 군데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히기 시작했을 때 이쪽에 똑같이 홋카이도에서도 명태가 안 잡혔다면 이쪽에 똑같은 명태인데 그 많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명태가 줄어들었다면은 홋카이도는 그걸 많이 안 잡거든요. 근데 똑같이 줄어들어서 홋카이도에 됐어. 왜 여기는 완전히 다른 명태입니다. 왜냐하면 요 명태가 요 태평양 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있어봤자 이게 해협이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뭐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줄었다라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30년, 40년 해오고 있는데 딱 신문 한번 보세요. 다 똑같이 받아 적어요. 그렇게. 그게 아니, 우리나라 명태구에서 우리나라 보시면 되면 대부분 북한에서 많이 잡을 땐 거의 200만 톤 가까이 잡았습니다. 200만 톤. 우리나라 총어의 그거 100만 톤인데 단일 어종으로 명태만 약 200만 톤을 잡았단 말이죠. 80년대. 북한이 북한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나머지 뭐 우리나라, 일본, 뭐 러시아 잡은 거는 아주 소량이고 북한이 거의 다 보니까 은산만을 주기로 해가지고 자 은산만은 이제 산란장이니까 겨울이 되면은 명태 그냥 몰려옵니다. 그게 몰려오니까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잡냐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물로 안 잡고 양수기를 퍼가지고 양수기를 그냥 퍼대 물반 고기 반이니까 양수기를 퍼가지고 잡았을 정도로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줄어든 이유가 북한에서 많이 잡았다. 노가리가 아니고 어미를 많이 잡아가지고 줄어들다고 그것도 납득이라 그것도 문제가 많은 말이지만은 차라리 우리가 수궁이나 닭인데 우리나라 노가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요 그림만 봐도 러시아나 북한이나 우리나라, 일본 요 의회권만 비교해봐도 그런 당당한 이야기를 안 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4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어요. 노가리 많이 잡아가지고 명태가 줄어들었다는, 씨가 말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명태가 그럼 어디로 갔는가 뭐 하는데, 자 제가 뭐 그림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명태가 이제 왜 사라지게 되는 거, 기후 변화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바닷물 온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온도를 보려면 원산만 주 산란지인 원산만에서 온도를 봐야 되는데, 수온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볼 생각을 안 하고 고성 앞바다만 보고 있지. 고성 앞바다만. 요쪽에 보면 고성 앞바다입니다. 거의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고성인데, 여기도 고성인데 약 100m 수심, 약 200m 수심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수온 변화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온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명태가 줄어들었냐, 이래 나온 거래요. 그래서 수온 변화하고 명태 줄어든 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보려면 원산만을 봐야죠. 이게 원산만입니다. 원산만. 이거 이제 모델 자료인데 북한 자료가 없으니까. 북한 자료 없어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모델 자료로서. 자, 원산만에서는 80도 이후 90도인데 온도가 거의 2, 3도 올랐어요. 2, 3도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오르고, 심지어는 200m 수심에서도 약 2, 3도 온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2도에서 3도 정도. 그 수심에서도 100m, 200m에서 거의 온도가 일정한 곳인데 거기서 3도까지 올랐다면은 이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명태가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다 위로 올라가 버리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고성 앞바다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또 영일만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포항 앞에 거기 놓지 되는데 보죠. 오히려 깊은데 200m에서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200m에서는. 그래, 지구온난화에 다 온도가 올라갈 게 하면 안 되고, 자, 제일 북쪽 북한 쪽에서는 저층수온도 올라가서 온도 올라갔지만은 고흥에는 변화가 없었고, 더 남쪽으로 영일만을 오면 오히려 90년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온도가 더 차가워지게 되죠. 그 이유는 뭐 물리학자들도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까 두 개의 개군을 비교하면 저기 우리나라 명태, 그 북한에 잡히는 명태하고 요 태평양, 일본 태평양 쪽의 명태, 아주 다른 개군입니다. 그래서 요 개군이 서로 연결되려면은 갈 수 있는 건 스가루 해협, 라페루제 해협, 그 다음 타타르 해협이라 가지고 아주 좁은 해협밖에 없어요. 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격리되어 있다 봐야죠. 요쪽은. 격리되어 있지만은 일본 홋카이도 명태였고도, 네무로스티라 일본 홋카이도 쪽입니다. 이쪽인데, 홋카이도 태평양 쪽에도 우리나라 똑같이 80, 90도라서 의협고 격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야시오래 가지고 그 이쪽에는 오히려 의협고가 증가했습니다. 왜냐? 명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명태가 올라갔고, 저 북한 쪽에서도 러시아 쪽으로도 올라가 버렸고, 일본 태평양 쪽에서도 오호츠크 쪽에서, 오호츠크에서 다시 베링해 쪽에서, 최근에는 베링에서 다시 북극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성 앞바다만 아직 보고 있는 거죠. 그 제주도 마찬가지, 제주 앞바닥만 보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그 제주도에 옛날 그 파래가 많이 밀려왔지 않습니까? 그 무슨 파래고, 갱생이 모자반, 모자반. 처음에 뭐라 하냐면, 제주도에서 주변에서 추자돼서 온 기라고. 처음에 그래 이야기했어요. 제가 모델을 돌려보니까, 쫙 동중국에서, 어디 대만 쪽에서, 중국 쪽에서 왔지, 제주도에서 올 수가 없더라고요. 추자도에서는. 그런 건 마찬가지로, 그 제주도 앞바닥 봤을 때는, 크게 북태평양에서 보고 이렇게 아일도 여정을 다시 한번 보죠. 아일도 여정도 아까 이제 정을이 아까 설명을 했고요. 요즘 말이 되는 참조기입니다. 우리 뭐 요즘 제주도에서도 많이 잡히고 추자도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는데, 참조기도 우리나라가 서식지 북방입니다. 북방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우리나라 입바다에서는 참조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참조기는 이제 아까 지금 뭐 이거 말짓지만큼 심하지 않지만 변동이 있다 이 말이죠. 변동이 조금 내려가면 안 잡히고,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되고, 옛날에 연평도 쪽에서 많이 잡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추자도 부근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치도 대표적인 이제 아일대 어종이죠. 그 우리나라도 북방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우리나라 이쪽이라는 갈치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우리나라 안 잡히다가 또 많이 잡히다가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죠. 갈치. 말짓지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말짓지 왜 안 잡힌다 하니까 또 뭐 많이 잡아서 그렇다니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다른 거 설명드리고,
자, 동경만의 말치 개체수 변동입니다. 동경만의. 이게 말치 잡도 안 해요. 낚시를 조금 잡을까, 취미생활로. 똑같은데, 똑같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80m 위에 90m 들어오면서 격감을 했죠. 저러다가. 똑같이 격감했어요. 뭐 많이 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똑같이 아까 홋카이도 명태처럼 홋카이도 쪽에 도쿄반에 말지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우리나라 경계어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계어종 아까 아일 때 해가지고 경계어종만 있는 게 중간어종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표적인 이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예. 자, 고등어는 분포범위 여기 5척까지 올라가요. 분포 범위가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여기에 또 심지어 배령해까지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알뜨기가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간 지역입니다. 어떤 경계층에 딱 몰리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고등어는 등락은 있을지라도 꾸준히 잡힌다. 꾸준히 앞으로 고등어는 뭐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있어도 명태나 말지처럼 확 잡히다가 아예 안 잡히고 정어리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이죠. 꾸준히 잡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등어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잡히고 왔어요. 물론 많이 잡히고 잡혔지만은 씨가 마르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거든요. 고등어는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사로는 오징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뭐 몇 년 전에 안 잡히니까 뭐 명태 꼴라 안 나냐 사라지지 않느냐 천만에죠. 명태는 등락은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치가 중간입니다. 아까 고등어처럼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명태는 사로징어 몇 년 지나면 또 많이 잡힌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요즘 많이 잡히고 있어요. 올해 많이 잡힌다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고 막 엄살만 떨고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멸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더 이쪽에 홋카이도 산림까지 올라가고 심지어는 뭐 러시아 앞바다까지 잡히는데 우리나라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밑에도 남중기까지 잡히고 중간이기 때문에 멸치는 꾸준히 많이 잡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쭉 안 잡히고 일찍 잡히고 늦게 잡히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어종입니다. 정어리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멸치 정어리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전문적인 아무튼 어업이 없어도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쪽인데 멸치와 정어리는 이렇게 확 많이 생겼다가 개체군이 줄어들었다가 여기 이제 뭘로 조사를 했냐면은 멸치 비늘 있죠. 비늘이 바닥에 퇴적물에 쌓인 걸 복원을 시켜가지고 과거 2000년, 과거 3000년 동안에 여기 정어리네. 정어리 개체군이 어떻게 변동했는가. 그 다음에 멸치가 어떻게 변동했는가. 이걸 복원을 시킨 거예요. 이걸 복원을.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면은 특히 1950년대 보면 그렇게 줄어들죠.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 1950년대에 정어리가 그렇게 줄였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지금 우리 때 줄어드는 건 뭐냐면 정어리를 많이 잡아서 그렇다 하죠.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거든요. 1950년대에 많이 잡아서 그렇다 가지고 정어리가 한 30만 톤, 50만 톤이 잡히다가 뭐 만 톤, 2만 톤밖에 안 잡히니까 그 정어리를 잡던 어부들 다 도산하고 거기 무슨 기름 가공 공장 다 도산하고 또 돈 빌려준 은행들 다 망하고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요. 그래 많이 잡아서 그랬다는데 90년대 복원을 해보니까 야 그럼 이때도 많이 잡아서 줄었나? 인디안들이 뭐 고기를 잡았어요? 아니 어업과 관계없이 큰 변동이 일어난다. 요 정어리가 멸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변동이 있다. 우리나라만 이제 캘리포니아 그러냐 오늘 2010년도 이후로 이제 일본에서 한 건데 똑같이 일본에서 저쪽에 위에 게 이제 정어리고 아래 게 멸치 똑같이 이제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복원을 시켰죠. 어업이 없어도 크게 막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이 주기가 약 60년 주기로 된다면서 멸치도 마찬가지로 약 60년 주기로 이렇게 풍용을 반복한다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업 효과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인공위성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할 때는 뭐 어업이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기후 변화라는 게 전 지구 규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수산생물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기후변화가 100%란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어정한 거는 기후변화로 다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우리나라 뭐 제주 바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체 바다에 해당하는데 제가
울릉 분지를 대표를 했지만은, 자, 우리나라 바다, 주변 바다는 특히 동해와 대한해협 쪽, 그리고 남해는 지난 40년 물이 계속 따뜻해졌어요. 이 정물은. 따뜻해졌는데, 근데 바다, 저 정로로 들어가면 100m에서 500m 사이에 들어가면 물이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물이 오히려 차가워졌다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동해에 무슨 역학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리고 이 해물은 자꾸 따뜻해지니까 정어리는 찬물을 아무래도 경쟁해서 멸치한테 밀립니다. 따뜻한 물에서. 그래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고등어, 멸치, 요즘은 사루징어가 많이 잡히고, 저 밑에는 어찌 됐냐면은 말지치 이제 아열대 종이잖아요. 따뜻할 때는 말지치가 많이 잡히다가 지금은 찬물을 물이 차가워졌으니까 청어, 대구가 이제 대신 많이 잡히게 됐다면 지금 청어, 대구 지금 계속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기장 쪽에 가면 그 반찬에 멸치 말린 거를 보면 멸치 같은 멸치가 아니고 청어 말린 게 나옵니다. 청어 말려 가지고 볶아서 나옵니다. 멸치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대구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현대해양에 보면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현대해양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연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